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코드 넘버 99 사실 이게 99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드 넘버 99 하면 떠오르는 얘기 없습니까? 생각 없습니까? 스카이델리에서 보도했던 99명의 중국인 간첩이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잡혔다, 뭐 그 얘기 말입니다. 근데 이거가 진짜냐 사람들이 참 많이 묻고, 스카이델리에서는 여기서 후속 보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에 대한 관심은 정말 완전히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까 오늘 성호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성호 스님은 이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주 30일 내일 모레네요, 좀 기대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호 스님이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지금 여기와 관련된 사람을 성호 스님이 만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스카이델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카이델리 보도가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석같이 믿는 쪽에서는, 또 스카이델리 쪽에서는 이거는 팩트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 당국에 의해서 확인될 것이다,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에 살을 쌓아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사실상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종교처럼 신념화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우리 국민의 많은 수가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연 이 99명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체포설,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떻게든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지학 전라도 시인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럼 정지학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코드 넘버 99는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미국에 달려있다. 필자에게도 선관위 연수원 A동 외국인 숙소, 여기에서 붙잡힌 중국인들의 정체와 행방에 대해 묻는 분이 많다. 중국인 존재에 대한 실체는 2030 젊은 애국우파 청년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분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두건을 쓰고 얼굴이 가려진 채 압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좌빨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안다. 우리 정재학 시인은 일단 유튜브에 두건을 쓰고 압송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잡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여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다 하나, 그렇게 해서 알만한 문제가 아니다. 미군 부대도 알 턱이 없다. 마치 국정원이 하는 일을 서초구 파출소장에게 물어보는 꼴이다. 미군 부대에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 부대도 알 턱이 없다. 우리 국정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서초구 한 파출소에서 알겠는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당국도 이게 그냥 미군이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의 최첨단 부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것뿐이다. 바로 그 첨단 부대가 어디냐? DIA라는 거죠. 미국 국방부 소속 정보사가 미군 부대원이 알게 작전을 공개했을 까닭이 없다. DIA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극비를 유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이들의 실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들이 붙잡힌 이후 중국 대사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 중국인의 참여를 제지한 일도 상황이 분명함을 증명해 준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그 시위에 나가지 말아라.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얘들이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잡혔기 때문이라고 지금 정재학 씨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마지막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의 시작도 정치지만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치라는 뜻이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중국과 정치적 협상에 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공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비밀리에 체포해 갔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스카이데일리가 코드넘버 99라고 공개한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체포 사건은 미국이 중국과 부정선거 전쟁을 시작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이 그토록 비밀을 유지하면서까지 체포해 갔다는 것은 중국과의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이를 짐작해 한다. 과연 어떤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만약 미국이 체포된 중국인의 신상과 정체 모두를 밝힌다면 협상은 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 선포라고 봐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이 깨졌다는 뜻이고 상황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사실을 흘린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은 미국의 전략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초청해서 이유를 당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존재의 진위보다 사건 전체를 흔적만 남기고 가린다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장이 사실 트럼프 취임식에 갔거든요.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이미 알고 있고 박멸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미 캐나다, 호주에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고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투표용지가 대한민국 성남 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음은 할 말이 없게 한다.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비난은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중국 덕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당선 후 중국 방문길에 올랐을 때 동행한 기자가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항의 한마디 없이 혼밥만 먹고 왔었다. 소위 대통령이 당선시켜준 비굴한 답례였고 조공 인사했다. 트럼프도 부정선거 피해자라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중국에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고 있는 혼란 상황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은 우리 같은 촌부도 알고 있는 일이다. 결국 이 문제는 생존을 가르는 거대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나올 것이다. 그리 되면 중국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의 지탄과 비난 속에서 외교와 무역과 문화교류는 사실상 끝장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가시적인 전쟁을 시작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선관위 연수원 체포 중국인들의 정체를 아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미국이 공개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동안 그동안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비상경험으로 깨어난 국민을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 진실을 밝히는 성전으로 전선을 굳혀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 192명의 생명은 끝날 것이고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은 패당패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호흡과 행동전을 조절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무시 전략으로 나올수록 부정선거 이슈를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전선을 활짝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부정선거 일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에 돌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잠들어 있는 국민이 힘에 말한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힘 너희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부정선거 일선에서 도열하라. 대선을 준비한다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라.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정권 유지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치고 있을 때란 걸 외면하지 말라.
그러므로 곧 너희 비겁과 외면에 대한 응답이 국민의힘에 쏟아질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은 물론 모든 선거에서 필패를 맞는다. 선거 부정은 세계적인 수치다. 이건 우리의 뜻이면서 미국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나 없이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적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아주 명문이네요. 특히 정재학 시인의 글이 좋지만 이번의 글은 확실히 더 좋네요. 그래서 지금 정재학 시인은 말이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는 이 코드 넘버 99에 대해서 사실이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은 정략적인 전략적인 그런 판단 하에 쉽게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뒤로는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협상을 할 때 이걸 까버리면 협상이 깨지니까 사실상 이 99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그걸 깔 때쯤이면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아주 명문의 글인데요. 코드 넘버 99는 미국의 정책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정재학 시인의 글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재학 시인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 99명의 중국인 간첩,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해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 있고 그리고 또 좀 다른 사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정재학 시인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지금 칼럼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어쨌든 간에 저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슈를 잡고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혀만 낼 수 있다면 국회는 해산되는 것이고 오히려 조기 총선이 되는 것이죠. 조기 대선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조기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국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강실업 팀입니다.